저희는 이어서 스튜디오에 모실 의인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모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일지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영상 속 주인공이죠.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인사하고 모셨는데 벌떡 일어나서 인사해 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니 죄송할 거 전혀 없으시고요. 임원으로 일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 대상이 되는 거는 익숙하시죠 이제? 아니 방송에서 네. 공개된 자리에서 이게 방송으로 다니는 건 오늘 처음이고 그래요. 내 고향 땅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고향 땅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네, 네. 제가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긴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나눔 키오스크가 정확히 어떤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그때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 것인가 뭐 회사에서 그룹 차원에서 몇백억 나가기도 하지만은 임직원들한테 나눔에 대한 기억도 되살리고 또 보온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다듬자서 이렇게 한 번 찍을 때마다 1,000원이 봉급에서 나갑니다. 직원들이 이제 식당하고 거기다 식당 가는 입구 로비 같은 데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편하게 이제 찍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그러면 혹시 부사장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찍으시는지 공개 가능하신가요? 좀 약간 민망한데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직장 생활 끝자락이기 때문에 나눔 키오스크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거는 현대판 절미 항아리다. 별미 항아리. 네. 디지털 절미 항아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 쌀을 조금씩 아껴뒀다가 나중에 그렇죠. 뭐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하루에 10만 원씩, 10만 원씩, 100번이죠. 그럼 저 100번을 찍으셔야 돼요? 100번. 그러면은? 한 번에 100번보다도 직원들 눈치가 있으니까 뭐 제 양반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뭐 일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제가 군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취약 시간은 압니다. 직원들이 언제 안 나오는지. 그래서 직원들 취약 시간, 사각지대에 있을 시간에 딱 가서 이제 회의 마치고 네. 잠시 나갔다 올 때라든가 이런 때 이제 은밀하게 가서 찍고 이제 목표를 채우고 그렇게 하고 옵니다. 그런 마음이 아주 마음 좋게 다시금 또 이렇게 보폭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금액을 떠나서 100번이라는 행위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근데 그걸 내가 너무 드러내놓고 하면 다른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부담이 때문에 되죠. 남들이 안 볼 때 조용히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거를 하시는지 어렴풋이 제가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에 듣기로 이거 하나 때문에 부사장님이 오신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박미훈 실장님, 지영구 부사장님을 저희 명예전당에 모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럼요. 제가 그 부사장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형군 부사장님께서는 그 강원도 홍천 내촌면의 와야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제 상남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인접해 있는 굉장히 산간 마을인데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설립한 인재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강원인재원이고 예전에는 강원학사라고 불렸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대학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S그룹에 입사해서 지금 부사장 직위까지 올랐습니다. 너무 대단한 얘기인데 뭐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은 명예전당이라기보다는 성공의 전당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인간극장. 인간극장. 그 시골 지방에서 태어난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랐다. 좋은 얘기인데
뭔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는 다른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르잖아요. 네. 제가 끝까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월급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기부를 해오셨어요. 근데 고향은 물론이고 저소득층 어린이, 그다음에 뭐 암 환자, 그리고 국제 구호 단체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 기부를 하셨는데요. 네. 기부액만 해도 수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공로로 지난 9월에 강원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최고 건의상인 사회공헌장 희망부문 개임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진 선행과 기부,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그 당시 이제 광박 열쇠를 그 며느리한테 안 주시잖아요. 옛날에 어렵게 사니까 식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쌀을 다 퍼버리면은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 내 기억에 제 생명 같은 백미 그거를 딱 해갖고 절명에다 이렇게 요만큼씩 절명 넣으시더라고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래도 셋째라죠 강원도 말로다. 딱 잠궈버리시는 거래요. 그래서 치마에다 싹 집어넣으시고 있어. 그 사람이 엄마한테 주지 젖살을 그럼 우리 배불면서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야. 할머니 그걸 왜 엄마한테 뺏어 그를 뭐 이렇게 할머니한테 주면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너들 잘 들었는데 너들 잘 들라고.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몇 개월 됐는데 제가 마당에서 그 당시 이제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그랬죠. 문둥병 환자들이. 네. 놀다가 이제 할머니 거지가 와서 마당으로 뛰어들어와서 얘기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 셋대를 열더만은 그 절미항아리 그 항아리 있는 걸 갖고 오셔갖고 그 거지들한테 주시면서 자루 벌리라고 떼굴분 주문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우리 할머니가 어려운 이웃을 먹여 살리려고 이러셨구나.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교육받으셨던 우리 모친 지금 춘천에 계시는데 제가 부사장이니까 봉급적 그 용돈 좀 꽤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그걸 하나도 안 쓰시나 봐요. 집에 와보면 반찬이 별 볼일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돈 돈은 어디 갔고. 엄마 왜 이렇게 고기도 없고 왜 이렇게 드시냐. 하시는 말씀 똑같아요. 우리는 먹고 산다. 아직도 밥 굶는 애들이 많다. 먹고 살만 남 도와라. 맨날 이 얘기는 귀에 못이 박혔어요. 결국 이제 할머님의 절미 항아리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기부의 가르침, 집안 내력이다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런데요, 부사장님. 사실 그런데 그 저도 같은 또래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무척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큰 사람들이 많았던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서 부사장님처럼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으니까 이젠 내가 좀 많이 버니까 한번 좀 누려보자. 그래서 뭐 좀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가족들도 좋은 교육, 좋은 옷.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부사장님은 그렇게 힘드시다가 입사하셔서 첫 월급을 타실 때부터 기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 할머니한테 배운 그런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가정적인 네.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마음에 상처를 닦는 겁니다. 상처요. 상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제 어려운 과거사, 가정사인데요. 네. 그 당시 1965년도 제가 생이니까 그 당시 산골짜기에서 굉장히 어렵게 자랐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났고 대식구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랬는데 저희 집이 이제 뭐 하여튼 여러 이유로 해서 거의 뭐 파산 직장에 이르렀습니다. 215만 원의 전답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런데 먹고 살 것도 없고 쌀도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여기서 일단은 진짜 굶어 죽겠구나 싶어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참고 살 돈도 없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어쨌든 뭐 대학교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각종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했는데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사실 ROTC 장교로다 복무하기 전까지는 고향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학교 산골짜기에서 그랬기 때문에 내 질국의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무 해야 되고 뗄나무 해야 되고 농산일을 해야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 고생하시고 고향에 계신 분들 너무 고생하시고 그렇게 차라리 외면하고 싶은 고향이었습니다.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 약간의 뭐 제 나름의 철이 들었달까 뭐 그럴 때부터는 아 이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사람을 일으키는 거는 가난이 나를 에너지를 주고 열정을 주고 도전의식을 주는구나. 군대 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봉급자 일을 하면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용기를 줘야 되는데 그 길은 내가 우리 어머니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네가 먹고 살만하면 남 도와라. 근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 어려웠을 때 친인척들도 저희를 다 외면했습니다. 왜냐? 저 집이 돈을 꿔주면 돈을 못 받을 게 뻔하니까. 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게 되면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특히나 나를 이렇게 오늘까지 잃고 세운 힘은 교육의 힘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에서 더더욱 돕자. 강원학사에 제가 10수년 전부터 학생들을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우리 그 후배들이 막노동을 하는 후배들도 있고 뭐 이사침 센터에 있는 후배들이 있는데 내가 도와주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공부를 해라 하는데 거기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이 엊그저께 강원학사에 책자를 보내줬던데 이게 편지를 쭉 썼는데 한결같이 만약에 제가 성공하면 선배님처럼 반드시 성공하게 되면은 선배님처럼 어려운 우리 후배들을 학생들을 돕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편지가 뭐 몇십 통 와 있죠. 매번 몇십 통 와 있는데 그 편지의 글귀를 읽어보면은 내가 이런 결정을 하길 잘했다라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들고 자기도 성공하면 반드시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걸 보면서 뜻이 어긋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고 강원도의 미래가 밝고 사회의 미래가 밝고 국가가 건강하고 밝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이게 비단 남을 위해서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어린 시절 나에게 누가 이렇게 도움을 주었으면 어땠을까 또 이런 마음으로 과거의 나를 또 치유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와닿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첫 봉급을 기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첫 아드님, 그러니까 큰 아드님 돌잔치 때 받았던 금 반지 그리고 팔찌 이것도 기부를 하셨다고 지금 써 있어요. 진짜요? 그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서운해하셨었어요. 아니 기부라는 건 좋은데 내가 없는 돈 막고 장남이라고 팔찌를 해준데 그것까지 남줘버리냐고. 서운하셨겠네요, 진짜. 그 당시 1997년인가 그래갖고 IMF 직전에 그 북한 어린이들이 수백만 명이 기억나시잖아요. 네네. 죽는다고 굶어 죽는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돌잔치를 했는데 이렇게 금팔찌가 3개, 금반지가 이제 20개가 왔어요. 20개가. 그 당시에 난 금값이 한 4, 5만 원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마놓고선 이제 와이프하고 얘기를 한 거죠. 야, 이렇게 있는데 이걸 팔아서 전세금에 보탤래? 아니면 뭘 할래? 이걸 그랬더니 근데 이걸 저렇게 텔레비에 맨날 북한 애들이 주면 되는데 이걸 있게 쓰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와이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둘이서 손잡고 한겨레 신문사에 가갖고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꾸러미 해갖고 가서 이렇게 책상에다 이런 책상에 쏟아놨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이걸 다 주시냐고. 그거 들려면 다 드려주고.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씩 갖고 왔는데 와르르 쏟아놓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거 내일 아침에 또 언론에 신문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 당시 이게 현물이 북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기부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쓰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회사 저기 달동네 쓰긴 그래서 회사 주소를 썼어요. 역삼동 했지만 그걸 바로 다음날 신문에 대해서 신문에 그 내용이 있던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네. 뭐 부사장님이야 그 본인 철학과 뜻이 있어서 그렇게 기부를 한다지만 물론 아까 그 아내분이 찬성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이렇게 우리 집 살림도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기부를 하면 아내분이 흔쾌하게 허락을 했는지 사실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더 합니다. 더 검소하고 네. 저는 이번에 거기 출연하면서
KBS에서 와이셔츠 값을 줘야 되는데 와이셔츠 2번 갚습니다 이게. 와이셔츠 한번 몇 년씩 입는데 네. 근데 와이프도 절대 저거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나운서는 또 하나 가르쳐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검이 불로 화이 불칩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제가 이거 모토입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삼성맨답게 아니면 뭐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단정하게 입고 기어 입고 나서 깔끔하게 입고 그러면 되는 것이 이 백제의 창업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지 제가 뭐 사치스럽게 한다고 해서 누가 존경하지 않다. 존경해야 되는 건 남이 우러러봐서 존경스러워하지 자기 스스로 존경하려고 하면 자만이고 오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우리 근데 오늘 그나저나 명예전당 MC가 바뀐 거예요? 저 오늘부터 아나운서라고 말하고 다니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부사장님이 지금 거의 아나운서 역할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사모님도 같이 모실 걸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네, 계셔야 될 정말 분은 주인공은 사모님이신 것 같으네. 고향에도 자주 가시나요? 자주 갑니다. 예. 그 고향 마을에 그 어르신들에게 보행 보조기를 전부 이렇게 선물하셔가지고 또 화제가 되셨던데 고향 분들이 대접을 남다르게 하시지 않나요? 고향 가면은 예수님도 고향 가서는 대접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렵게 공부를 한 걸 다 알지만은 제가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 있고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남들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배우임을 살면서 사람은 질투심도 있을 거고 아쉬움도 있고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복합적으로 다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인데 그걸 내가 리커버 해드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잘해드리니까 지금은 이제 아주 트렁크가 미어 터집니다. 무배추에다 호박에다 아주 그 당시 1,000만 원, 2,000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사회공헌 단체로 해서 내촌면에다 이제 지원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내촌면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 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걸 꼭 해드려라. 그래서 이제 그게 아이템이 보행기가 된 겁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걷기도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촌면에 각 리별로다가 어려운 이웃들을 선발해갖고 걷기도 불편하신 분들, 외출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행기를 때 제가 전무 때 해드렸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렇게 해드렸는데 거기도 이제 페이스북인가 어디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영군 우리 선배가 이런 걸 해줬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신다. 부사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고향은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 때로는 정말 다시 찾아가고 싶지 않은 이런 기억까지도 주는 곳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뿌리고 부사장님이 지금 현재 많은 선행과 기부를 하신 그 뿌리도 결국 할머니의 그런 절미 항아리 고향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고향에 어떤 사람들은 과시로 이렇게 오히려 가품을 하시는 봐라 나 이제 이렇게 잘 살아. 또 어떤 분은 고향에 대한 어떤 좀 복수랄까 뭐 이런 걸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부사장님의 방식은 나눔이란 말이죠. 그 나눔이란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 방식을 택하신 걸까요? 예, 나눔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겁니다. 죄를 짓고 죄값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몇백억 기부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 좀 있다고 얼마큼 내놓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죽기 전에 내가 했다고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좀 돈을 몇백억 내놔서 갚자. 그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차곡차곡. 적선여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선여경. 선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있다. 근데 이게 우리 할머니한테 교육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명심보감에도 나오고 주역에도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해서 평소에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어려운 사람들 회피하지 말고 도와주면서 같이 사는 게 기부보다는 기본입니다. 기부보다는 기본입니다. 기부보다는 기본. 많은 분들에게 좀 큰 울림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생활 습관으로서의 나눔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표 의원님이나 아나운서님이나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시청자를 봤을 때 나름 공부 좀 하려고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공부 시간 주어지면 공부합니까? 맞아요. 나에게 맞아요. 돈이 있어야 내가 기부를 하지. 그 생각을 가지면 평생 기부 못합니다. 평소에 단돈 1,000원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약자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아, 같이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명예전당 32번째 의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뭐 워낙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공식적으로 의인이라고 타이틀 붙여드린 거거든요. 기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의인이라니까 이거는 좀 어색합니다. 많이 어색합니다. 부끄럽고 많이 어색합니다. 모든 의인들이 똑같은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고로 당연한데요. 이런 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잘못 모셨구나. 의인은 남발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고위직에 오른 것보다 이렇게 선행을 하고 기부를 해오면서 더 보람과 행복감을 느끼셨다는 그 모습이 얼굴에서 그대로 나타나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고요.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 돈이 사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회에서 돌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아까 거꾸로 얘기하면 어느 뭐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 있어서 리더는 인성이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기부를 기본처럼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일깨워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지영근 부사장님의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거든요. 네, 도덕 교과서에서 배우고 책에서 늘 접하는 건데 문제는 실천을 한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이게 실천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영근 부사장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 그리고 역시 이제 해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기부는 돈이 많아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이제 삶의 모습들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있어서 남아서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나누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다면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절미 항아리, 제주도에서는 존양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아끼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퍼진다면 조금 더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 지영근 부사장님의 어떤 살아있는 이 샘플이 좀 더 많은 분께 함께 좀 공유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좀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지영근 부사장님을 통해서는 첫 봉급부터 평생 동안 선행과 기부를 해오신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가장 처음 만났던 영상을 보면은 카페를 찾은 고객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어설프게나마 배운 수어를 하는 점장님의 모습도 있었고요. 내 가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치워주시는 라이더분, 배달 기사님의 영상도 봤습니다. 결국 본질은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의인으로 가는 모든 첫 번째 걸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